여러분들의 투자 내비게이션 주식 부자 줄보입니다. 여러분의 시간은 금입니다. 1.5배속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출첵과 구독, 좋아요도 누르시면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진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 연준 관련해서 난리나는 소식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앞으로 어떻게 되나 라는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맡은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가신다고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전에 뉴스를 보니까 배우 윤정희 씨가 79세의 나이로 별세를 하셨다는 소식이 나오던데요. 또 하나의 멋진 배우가 세상을 떠나서 너무나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조물주가 사람은 태어나면 죽도록 만들어 놓아서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이 너무나 슬프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동안은 열심히 주어진 시간을 살아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생각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겠고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이 받쳐줘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자본주의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돈이 없으면 마트에 가서 채소나 과일을 살 수가 없고요. 백화점이나 아울렛에 가서 옷을 살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경제적인 부분을 안정화시켜 놓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측면을 생각을 해본다면 삼성전자 장기 투자만 한 것이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삼전을 절대 단기적으로 보지 마시고 장기적으로 배당금 재투자를 통해서 향후에 큰 배당 부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과연 무엇일까요? 아마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금리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쵸? 바로 대출 이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사려고 할 때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서 사는 게 일반적인데요. 모두 내 자기 자금으로 살 때보다 돈을 일부 빌려서 사게 된다면 향후에 시세 차익이 났을 때 훨씬 우리들에게 큰 수익률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수익률 외에도 다양한 이유가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우리는 대출 이자를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겠고요. 따라서 무언가에 투자를 진행할 때 대출 이자율에 따라서 투자를 진행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큰 요인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금리를 결정하는 기관은 어디라고 봐야 할까요? 한국은행이 금리를 결정하게 될까요? 물론 한국은행이 우리나라 내부의 금리를 결정하긴 하지만 사실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의 금리를 따라갈 수밖에 없고요. 따라서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에 절대적으로 종속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금리는 미국 연준이 발표하는 금리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렇게 봐야겠습니다. 작년 초부터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올리기 시작을 했고요.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 2, 3개월 전부터 미국의 주식시장과 우리나라의 주식시장에 큰 움직임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왜냐면 전 세계의 큰 손들은 금리의 영향이 얼마나 경제에 크게 미치는지 이미 과거의 경험칙을 통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미리 일반 개인들에 앞서서 주식에 조정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금리가 인상이 될 것이기 때문에 많이 조심해야 한다고 그 당시에 수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저의 말씀을 들으신 분들은 돈을 많이 버셨을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저의 말을 간과하셨던 분들은 지금쯤 큰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현재까지는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럼 과연 언제까지 올릴 수 있을까요? 작년 초에 금리 인상을 시작해서 지금까지 올라온 것이 어느덧 4% 중반대까지 올라와 있는데요. 정말 엉금엉금 올라온 것이 벌써 5%에 이르렀다고 하니 정말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미국 연준이 앞으로 기준금리를 두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한 후에 연말까지 유지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연준이 금리를 5%까지 올리는 것이 되겠고요. 5%에 도달한 후에 더 이상은 올리기가 힘들 것 같고요. 다소 긴 시간 동안 유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로이터가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고 하는데요. 응답자 중에 81%가 다음 달 1일에 연준 정례회의에서 기준금리를 4.5에서 4.75%로 0.25%포인트 인상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분들은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응답자 중에 68%는 연준이 3월 회의에서도 0.25%포인트를 인상할 걸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명확한 컨센서스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응답자의 3분의 2 정도가 5% 정도는 도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금리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하겠지만 향후에 몇 년간은 연준의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상회할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응답자의 62%는 두 차례 인상 이후에 연말까지 추가 금리 인상을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즉, 그러니까 24년 초에 첫 번째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응답자 중에 34명은 올해 중에 금리 인하가 진행될 수도 있다고 예상을 했고요. 그 이후로는 물가가 상당히 급락을 하고 있고, 그리고 경기 침체가 심화되고 있고, 그리고 실업률이 급등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올해 연준에서 금리 인상을 과다하지 않게 하기를 바라겠고요. 빠른 시일 내에 금리 인상의 중단과 그리고 금리 인하의 시작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금리 인하는 곧 대출 이자의 하락이 되겠고요. 대출 이자는 곧 투자의 진행 여부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시장에 다시 돈이 많이 풀리기를 기원해 보겠습니다. 3전은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반영을 시작할 걸로 보이고요. 금리 인하가 시작되기 전에 주가의 상승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바겐세일을 할 때 주식수를 많이 모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3전의 장기 투자로 여러분과 저의 멋지고 아름다운 미래를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저와 함께 삼성전자 장기 투자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가실 분은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이팅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파이팅! 감사합니다.